오늘은 레토릭, 세상을 움직이는 설득의 비밀 세 번째 이야기로 청자를 이성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로고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레토릭은 대화하는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분야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에토스가 주장을 세우는 기반이라면 로고스는 주장의 본질입니다. 화자는 결론이 올바를 뿐 아니라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효과적인 주장은 청중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로고스와 논리는 뿌리는 같지만 다릅니다. 동일하게 취급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먼 친척벌입니다.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예를 들어 봅시다. 로고스는 동굴벽에 비친 왜곡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 실물 세계를 바라보며 저기가 헬레이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사학에서는 이론상의 증거가 아닌 실세계와 연관된 증거를 활용한다. 수학과 형식 논리학에서는 이론상의 증거가 절대적이다. 자명한 이치로 시작해서 추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낸다. 수학적 명제는 진실과 거짓이 명백하다. 사이먼스의 베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나온 유머 코드를 살펴보자. 스코틀랜드행 기차를 타고 가는 학자들, 천문학자, 아하 스코틀랜드 양은 까맣군 그래. 물리학자, 그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는 까만 양도 있다고 해야지요. 수학자, 아니지요. 스코틀랜드에는 적어도 한 면이 까만 양이 적어도 한 군데 들판에 적어도 한 마리 양이 있는 겁니다. 수사학은 수학자보다 천문학자의 성향이 훨씬 가깝다. 수사학은 확실성보다는 개연성을 다루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설득의 기술은 유추로서 두 개의 사물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로고스의 핵심은 설득이지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영국에서 사법적 수사의 표준 규정은 이렇습니다. 증거란 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의혹을 제기할 수 없는 일련의 명제를 증명하는 수단이다.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로고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법적 수사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차 트렁크에서 증거 물품이 다수 나왔고 살해 동기도 충분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탔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변호사는 극적 전환을 연출했다. 배심원 여러분, 검찰에서는 제2의뢰인이 유죄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산더미처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2의뢰인은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살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제2의뢰인의 아내가 저 문을 지나 법정으로 걸어 들어올 겁니다. 사방에서 헉 놀라는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뒤로 5분 후에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자, 당신이 약속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군요. 판사가 입을 뗐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로 문을 봤습니다. 제 의뢰인이 아내의 실종에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의혹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판사가 한마디 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도 배심원단에게 한 가지 유의하도록 권해야겠군요. 이 법정에서 저 문을 쳐다보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당신의 의뢰인이었다는 점이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도 정확한 증거가 없다. 하지만 처음엔 변호사가, 그 다음에 판사가 방청객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 로고스를 활용했다. 변호사는 방청객이 그 여인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믿는 셈이라는 것이다. 판사는 피고인이 문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만은 아는 셈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의 활용을 위해 발견, 논증 같은 용어를 논제로 정의했다. 논제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주제의 총체적인 형태다. 문제의 유형, 인간관계, 비교 등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세금 징수한 디오메데스의 말을 인용한다. 당신이 조세권을 파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도 로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맞지 않소. 오늘날 중독성 없는 마약은 허용해야 한다는 논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은 합법이고 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온당한 일인가? 오늘날 여성에게 적용되는 이중잣대도 이와 관련이 있다. 젊은 남자의 방탕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면 그 남자와 함께한 여자에게는 부도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전제를 근거로 주장을 펼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전제는 상호 모순적인 것이 많다고 했다. 이는 똑같은 증거를 토대로 특정 명제를 지지하는 동시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증거가 은폐되었다는 증거인 셈이라는 것이다. 논제는 상투어와 연관되어 있다. 추론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일련의 전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수사학에서는 이런 전제가 대체로 상투어이다. 상투어는 흔히 사용되는 말로 일종의 공유된 지혜, 즉 동족사에 굳어진 신념이다. 굳게 믿는 신념들로는 치료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노력은 보상받아 마땅하다. 여자가 싫다는 것은 정말 싫다는 것이다. 유죄로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다. 상투어는 문화별로, 시대별로, 상황별로 차이를 가집니다. 더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청중과 결부된 상투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자란 곳에서는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 식의 이야기는 애국심이 강한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통할 것이다. 배우이자 저널리스트인 윌 로저스는 청제의 신념에 반대되는 말은 틀리다며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서 낚시 바늘에 미끼를 할 때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달아야 한다. 현명한 설득자는 청중과 공감할 수 있는 상투어로 시작하여 결론도 상투어로 맺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설득의 논리적인 방법인 로고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시 논리적인 것은 재미가 없지만 우리 생활에서 사법적 수사, 정치적 수사, 과학적 수사의 본질을 이루는 부분으로 실생활에서 논쟁과 대화의 핵심 분야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로고스에 적합한 유명한 연설의 사례를 찾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옵고 바른 생각과 사고로 세상을 긍정 에너지로 충만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감성 PT일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